멀티플 상향 요인이 하나 나오려고 그러면요. 조선은 지금 눌려가지고 못 가는 섹터들 있잖아요. 네.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돼 있는데 종전이 지금 나도 그 네. 원유 수급이라든지 LNG 수급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그렇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럼 액티브 ETF 하나 보니까 이번에 바이오 엄청나게 정리했다는 거 나왔잖아요. 네. 종전 이야기가 나오면서 확실히 조금은 이제 유가도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통행료를 받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꽉 막혀 있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통행료 부과하고 나서 과연 에너지 패권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오늘 사실 그래서 북미 피팅 관련 주식들도 좀 좋았거든요. 이쪽은 어떻게 에너지 쪽 섹터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만약에 종전이 지금 나도 그 네. 원유 수급이라든지 LNG 수급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그렇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한 그럼 번에 빵 뚫리진 않을 테니까. 얼마만큼 대체를 네. 갖다 확보하느냐, 이제 그게 변수라는 것 때문에 그걸 점검할 거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는 건데, 네. 당연히 그쪽 관련된 프로젝트, 지금 당장 미국은 LNG 프로젝트가 엄청 빨라지고 있어요. 네. 예, 그러겠죠. 투자가 굉장히 네. 빨라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쪽에서도 이제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올 거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자꾸 이제 강조하고 네. 있잖아요. 뭐 그쪽 관련된 움직임 당연히 나올 네. 것이고, 그러면 이제 원유 의존도를 최대한 낮추거나 아니면 대체를 찾아가지고 움직이는 패턴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기 네. 때문에 그쪽은 계속 관심은 갖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가 관련 주식들보다는 뭐 LNG 쪽 투자, 조선주 이쪽을 또 계속 봐야 될까? 피팅이나? 피팅 엄청 올랐잖아요. 네. 지금 작은 주식들은 확실히 좋은 게 그게 이제 화끈하게 올라간다는 그렇죠. 건데, 네. 조선주가 지금 꼼짝을 못 하고 조금 있는데, 그렇죠. 네. 그게 지금 이제 두 가지가 겹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카타르 그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 수주를 워낙에 많이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카타르 LNG가 제대로 수급을 못 채우면 네. 이제 지금 제작되고 있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제 그 잔고에 있는 것들 네. 일부 취소 나오는 거 아니냐, 이제 그걸 우려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네. 이제 네. 지금 그 부분은 시장의 오해라는 게 일반적인 애널리스트들 의견이기도 하고, 시장에서도 직접 보면은 그 미국 프로젝트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쪽이 엄청 빨라지고 있고 그쪽이 대체가 될 수도 있는 데다가 지금 카타르 역시도 그거를 다 취소할 생각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가동 들어간다는 얘기도 실제로 어저께 나왔었고, 네. 준비를 이제 시작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보면은 이제 그 카타르 물량 한 90여 척 되는 것들이 제작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해서, 근데 이제 그 물량들이 대개 보면은 이제 구형 물량 교체형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자연히 교체가 돼야 되는 거고, 이제 새롭게 들어오는 것들 일부가 있는데 그거를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취소보다는 그거를 이제 나중에 용선으로 일시적으로 좀 활용을 하고 쓰지 않겠느냐. 근데 중요한 거는 그쪽에서 오는 게 가장 짧은 노선이잖아요. 지금 네네. 현재로 봐서는. 그렇죠. 네. 그럼 그쪽에서 막혀가지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배는 더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네네. 그렇기 때문에 조선은 LNG 쪽만 가지고도 괜찮은데, 이게 제가 그 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게 멀티플 상향 요인이 하나 나오려고 그러면요. 조선은 미해군 프로젝트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지금 일본 조선사들의 밸류에이션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면, 일본은 특수선 중심의 조선소고 한국은 상선 중심이에요. 근데 상선은 사이클을 좀 심하게 타고 특수선은 꾸준하잖아요. 네. 그 차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특수선 비중이 워낙에 낮기 때문에 밸류를 되게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게 꾸준하려고 그러면 지금 엄청난 빅사이클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사실 미 해군 쪽에서 프로젝트가 좀 나오는 모습이 나왔을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조선주는 좀 움직일 그렇죠, 것 같고, 그렇죠. 실적은 좋을 거예요. 워낙에 고부가선 믹스 잘 돼 있고 또 비싸게 수주한 것들이고 지금 그 공정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거기에 더해가지고 좀 환율 뭐 이 상황이고, 네. 특별히 내부적인 어떤 문제만 없으면 실적은 좋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네. 수주 역시 마찬가지로 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이제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지금 당장에 크게 갈 모멘텀은 아직은 안 보이는데, 어닝이 시장 예상치 이상 갔을 때는 한 단계 정도 오를 수 있을 거고, 거기에 미해군 관련돼 있는 프로젝트들 첫 번째 존스법이 폐지될 리는 없을 거고, 네. 유예가 되거나 행정명령에 의해 수정. 가지고 뭐 이렇게 된다든지 네. 이런 게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는 좀 반응이 있지 않을까. 조선주 같은 경우는 그럴 때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저는 어쨌든 결국은 이것도 다 원자재 이슈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 네. 더해서 조선은 미 해군 그것까지 같이 보셔야 되는 거니까 꼭 감안해서 보시면은 기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 그다음에 LNG 이쪽은 어쨌든 올해 내내 좀 보셔야 되는 섹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철강주도 좀 좋았고요. 그리고 일부에 잠깐 다뤘던 재건주도 오늘 좋았습니다. 뭐 미사일 관련해서는 당연히 쳐야 되기 때문에 오늘 뭐 전쟁 끝난다는 이슈가 나와서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과거 생각대로 하면 이제 전쟁 끝났으면 방산주는 좀 차익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안 나오고 버티고 오히려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도 좀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들이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특히 재건주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왈가왈부 좀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재건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무슨 플랜트 쪽 네. 그런 쪽 과거 그렇죠. 이제 네. 수주 이력 또는 뭐 그 사우디 왕가하고 친한 그룹 뭐 네. 이란 어디하고 친한 그룹 이란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가들이 좀 움직이고 하는데 일정 부분은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또 그게 일정 부분 지금 회사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가타부타 이게 없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가시성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제가 볼 땐 네. 물론 가시성도 있겠지만 네. 전 PBR 1배, 저 PBR 방지법 네. 그거 지금 이제 만약에 법안 통과되면은 네. 2년 연속 그 PBR 0.8배 미만 같은 경우는 사유서 내고 개선 방안 제시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아니 지금 실제로 뭐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 전쟁하는 와중에 뭐 발주를 내주겠어요? 그렇죠. 그런 건 없잖아요. 근데 네. 우리 그런 이력 있어. 그리고 굳이 내가 어필하지 않아도 시장에서 알아서 막 움직여주는데 내가 우리 아직 계획 없어라는 얘기 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다분히 저는 약간 그런 것도 좀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은 이제 말씀 뒤집어 놓고 말씀드리면 조금 앞서 나가면서 지금 좀 네. 나오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중국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 우리가 중동을 싹쓸이 할 때하고 다른 거는 분명히 있어요. 네. 그리고 한국하고 친하냐 중국하고 친하냐 물어보면 그들 입장도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많이 했었던 왜냐하면 워낙에 지금 중국이 그 중동에 공을 많이 들여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다 감안해서 보시라는 정도. 네. 그래서 좀 막연한 것보다 큰 회사들 대표주들 그 중심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철강주 올라가는 건 왜 올라가는 겁니까 근데? 재건하면서 철강 많이 필요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하수 같은 대답이네. 근데 그거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네. 우리나라 철강 글로 수출될 가능성이 별로 없죠. 없어요. 네. 톡 까놓고 네, 말씀드리면 그렇죠, 그렇죠. 이거 만약에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거라면 역시 테마. 테마주죠. 예. 근데 말씀드리는 내용을 다시 한번 꼬아서 말씀을 드리면 마찬가지로 저 PBR입니다. 그러면 굳이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 중동 수출 물량 얼마 안 되는데 없습니다라고 할 이유가 없는 없죠. 거잖아요. 네. 그냥 즐겨야죠. 네. 예, 가죽이 바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래 철강업황이 전쟁 전에 중국이 감산하고 수출 제한하게 하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자체 감산 선언을 했고 그다음에 관세부가 하면서 중국산 좀 억제하기로 돼 있는 네. 상태였기 때문에 바닥 가능성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네. 반등 나오다가 전쟁 나면서 이제 뚫겨 맞았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 있다. 그리고 좀 길게 보면은 여전히 철강 역시도 이 지역주의 제가 예전에 우리 철강 한번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미국이 고립주의로 나간다고 했었을 때 각 지역 분할의 어떤 역할 이런 거 할 때 우리나라 철강 업체들 가운데서 그거를 해낼 수 있는 회사들. 자,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애매해지니까 지금 뭐 파이프로 막 이렇게 네, 돌린다고 그쵸.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그 파이프를 만들 수 있는 회사 우리나라 것들도 대상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건 진짜 대상이 될 수 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 좀 찾아보시면 거기서도 좀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동안 제가 좀 찾아봤는데 건설사들이 아직 GS건설 PBR 0.6배, 작년 말에 0.3배였는데 이제 올라가서 0.6배가 된 거고, DL ENC도 올라서 0.7배, 삼성 ENA가 이제 2배, 최근에 좀 급등했기 때문에 2배 정도 됐고, 현대건설이 이제 2.5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현대제철이 그래도 0.3배네요. 진짜 싸기는 하네요, 진짜. 네, 0.3배. 현대제철이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기 시작했고, 지난번에 급등했다가 빠졌잖아요. 현대차가 그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그런 단계 수급 좀 해결하고 가면, 현대제철은 지금보다 사실 한 PBR 기준으로 보면 3배 정도, 한 10만 원을 가도 그렇게 너무 비싼 주식도 사실은 아닌 주식입니다. 이제 장기적으로 지표만 봤을 보면,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내 그렇다. 시장만 보시면 사실 철강주가 네. 일배 만들기가 이렇게 만만치는 않을 거고. 만만치는 않다.
근데 이제 그거를 뭔가 정책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제 그게 작동이 되느냐, 워킹이 되느냐 그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최근에 2차 전지 주식들도 좋았어요.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오늘 오랜만에 조금 웃었습니다. 요 두 섹터 약간 어떻게 보면 계속 밀당하는 섹터거든요. 2차 전지가 올라오니까 바이오가 빠진 건지, 바이오가 빠져서 2차 전지가 오른 건지, 이 두 가지 섹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바이오 얘기를 하면은 바이오는 네. 제가 저희 본격적으로 관심 가져보고 나서 10몇 년 동안에 네. 올해가 가장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어, 물론 맞아요. 이제 그 안에서도 종목도 뭐 있고 네, 했는데 옛날에 안 좋을 때는 뭐 옛날엔 종목들이 다 같이 박살이 나고 그렇죠, 하니까 그렇죠. 고점 찍고 네. 그런 때도 있었는데 이제 과거에 대한 기억은 조금 완충이 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네. 제가 올해가 되게 안 좋았던 것 같다는 게 다른 거 의미보다는 주도주들이 다 얻어 터졌어요. 그렇죠. 하나가 얻어 터진 게 아니라 그냥 네. 연초부터 시작해서 알테오젠부터 시작해서 알테오젠, 펩트론, ABL 좀 바이오, 등치 큰 그렇죠. 회사들 있잖아요. 네. ABL, 뭐 최근에 네. 3,000단까지 그냥 그런 경우가 거의 별로 없거든요. 네. 막 그 시장을 갖다가 리드하는 그 네네. 시가총액 거의 정상급의 기업들이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될 리가 없죠. 네. 그러니까 바이오를 쳐다보질 못하죠. 원래 3월 달에 바이오가 평균적으로는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플러스가 나거든요. 그렇죠. 박살났잖아요. 그렇죠. 전쟁도 네, 전쟁이지만. 네, 네. 이제 그런 게 수급적인 요인도 좀 있고, 그러니까 요즘 또 ETF가 워낙에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ETF로 뭐 액티브 ETF 하나 보니까 이번에 바이오 엄청나게 정리했다는 거 나왔잖아요. 네, 보셨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그게 바이오를 정리한다 그러면 특정 바이오 주식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꺼번에 몰아서 팔아버리기 때문에 맞습니다. 섹터 전반이 그냥 박살이 그렇죠, 나는 그림이 그렇죠, 나온 네. 거죠.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봐야 될 어떤 그 섹터의 변화를 그러니까 주가 하락할 네. 때 한 달 만에 다 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빠진 게 보면. 조금 고통이 심했어요. 네. 그러니까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 얘가 빠져? 근데 이게 사실은 빠지는 회사, 노이즈가 있는 회사들은 그런 노이즈 때문에 빠진다고 하는데 그 주변에 있다가 유탄 받은 회사들은 이게 왜 그렇죠, 빠지는지를 그렇죠. 설명을 네. 못 하잖아요. 네, 저도 지금 되게 좀 그래서 설명을 못 하고 난감할 때가 있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 그런 수급들이 기사로 이제 통해 아주 정리가 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네. 같고 아직은 노이즈가 있긴 하지만 그 노이즈라는 거는 결국 언제든지 다시 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네. 어쨌든 수급적인 어떤 리스크가 상당 부분 제어가 됐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바라봐야 되는 부분들 가운데서 다음 주 말에 AACR이 시작이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나왔던 이슈들이 시장에서 반영이 안 됐는데 정말 괜찮은 게 많았거든요. 네. 알테오젠이 바이오젠에다가 8,500억짜리 라이센스 아웃했죠. 네. 이거는 단순히 큰 거 했네 이게 아니라 이거 지금 아직 특허 이슈 가지고 엠다아제 이슈 가지고 네. 지금 확인 절차 걷고 있잖아요. 머크하고 지금 네. 붙어가지고 할로자임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되게 중요한 게 하나 나왔었는데 슬쩍 묻혀 넘어갔는데 잠깐 반짝하다 말았는데 BBB 셔틀을 가지고 FDA에서 처음으로 약물에 대해서 승인이 났어요. 네. 물론 얘네들 기전이 아니고 기전이 좀 다른 회사 건데 그 디날리였나 그쪽에서 이제 하나가 승인이 났거든요. 그럼 BBB 셔틀의 유용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점검이 된 거잖아요. 여기에 더해가지고 ABL 바이오가 그 IGF-1R 기전을 가지고 지금 BBB 셔틀을 하고 있는데 경쟁사가 제넨텍이라고 하는 경쟁사가 그것과 관련된 논문을 썼어요. 논문을 쓰면서 이 알테오젠의 IGF-1R 이 기전 BBB 셔틀을 가지고 연구 분석한 자료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여긴 또 하나가 그 뭐죠? 저기 콤페스 타레프틱스라고 하는 회사 미국의 네. 그 ABL001 그 담도암 치료제 지금 임상 이상 들어가 네. 있는데 그게 희귀의약품 지정받았고 그건 이상 끝나고 나면 긴급 사용 승인 신청해서 승인 받으면 바로 팔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이제 나중에 최종 결과만 나오는 거 확인되면은 여기는 이제 판매에 따른 로열티를 또 받는 거잖아요, 구조가. 그렇죠. 이런 것들도 괜찮은 내용들이거든요. 맞아요. 일단 눈에 보이는 건. 네. 그러면 이제 올 초에 사고를 본의 아니게 쳤던 두 회사가 그런 게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또 이제 학회에서 임상 관련해서 발표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바이오 USA까지 1년에 그 세미나나 학회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그 중간에 발표되는 이제 주요 임상 관련된 회사들 이런 것들을 그 중간에 또 라이센스 아웃 나와주면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바닥잡이 역할을 해준다 그러면 바이오 바이오도 같은 경우는 이제는 좀 보셔도 이제는, 되지 않을까? 예. 그렇군요.
바이오가 붐이 좀 와야 개인들이 확실히 좋아지는 게 좀 있죠. 네, 한번 저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주 전략 좀 세워주십시오. 그냥 술안매 여전히 생각하고 여전히 있고요. 여전히. 이번 주말에 다음 주에는 뭘 포트에 담을까, 조정받을 때 뭘 좀 더 담을까 좀 생각을 해볼 생각이고요. 네. 휴머노이드 관련된 부분에서 어저께 기아 CEO 인베스터 데이를 했는데 이제 그게 정례적으로 하는 거라서 한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거기에 포티투다 박민우 대표하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개발 총괄이 나온다고 해서 뭐 정말 뭐 확 보여주는 거 있나 했더니 아무것도 별로 없어가지고 없죠. 네. 달라진 게 없어가지고 네. 실망 매물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좀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그것도 방향성은 뭐 그 방향이니까 네. 그렇게 놓고 말씀드리면은 다음 주부터는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건 첫 번째는 반도체는 여전히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눌려가지고 못 가는 섹터들 있잖아요. 네.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돼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조선이라든지 네. 올해 업황이 되게 이익이 계속 증액되는데 상대적으로 못 갔던 섹터들은 관심을 좀 가지시면서 실적 발표 그 스케줄 보시고 미리 좀 체크해 보실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AACR이 어쨌든 시작을 하고 오늘 바닥턴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다음 주 초에 혹시 눌리면은 바이오 같은 경우는 조금 접근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 정도.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자, 전쟁이 종전이 되고 이제 이런 게 마무리가 되고 완화가 되면 정부가 증시 부양에 지금 적극적인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를 더 강화할까요? 상법 개정안 이런 부분들, 제도적인 그렇죠. 부분들. 압박을 더 강화하겠죠. 오늘 이번 주간에도 불필요 토지, 네. 그 비업무용 토지를 네, 갖고 있는 그렇죠. 기업들에 대해서는 네. 압박을 넣는 거 검토해봐라 네. 뭐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전쟁이 종전이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원유 수급이나 이런 것들 체크해보고 점검해본 다음에 어느 정도 굴곡은 있어도 궤도에 올라간다. 그럼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잘한다고 박수치는 게 아니고 더 푸시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쪽과 관련되어 있는 섹터의 종목들 뭐 그냥 압축해서 얘기하면 대부분 그냥 한마디로는 저 PBR일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지주도 들어갈 거고 뭐 아까 얘기했던 철강, 화학 뭐 그런 회사들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 쪽에 있는 회사들 가운데서 가능성을 좀 찾아보실 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잘 참고하셔서 다음 주 그래도 기대되는 장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 또 만나는 시간까지 많은 수익 거두시기를 기원하면서 저희는 오늘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